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의 양재수 교수입니다. 최근에 한국과 일본 간에 잘 아시다시피 무역 마찰이 굉장히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는 반도체 분야에서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그 파웰 수원 영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파웰의 강창수 대표님을 한번 모시고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서 지속 성장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강 대표님, 시민들, 국민들 굉장히 궁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고 또 회사가 지금 또 한편 위기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전부 다 이 파웰은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는 부품 소재들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한국에서 가공도 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파웰의 강창수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걸 무한한 영광을 드리고, 오늘 양재수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반도체 쪽만 한 20년 이상을 현재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쪽에 전공정, 프론트 공정 쪽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반도체 부분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부분, 그 다음에 모바일 쪽 세 부분에 대해서 부품을 이제 수출 금지보다는 금지가 아니죠. 수출을 하는데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내용을 갖고 이슈화가 됐습니다. 현재 저는 그런 부분 중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가장 이슈가 되는 포인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그랬듯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먼저 풀고 후속 조치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당장 이런 소재들이 기초과학에서부터 준비된 일본이라는 기업은 아주 그게 발달이 잘 돼 있고 대한민국은 생산 쪽을 했기 때문에 매칭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이 말은 개발이라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이거는 일본 정부와 각을 대립을 하는 것보다는 슬기롭게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슬기롭게 이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대응을 해서 풀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갖고 있는 게 조선산업도 그렇고 그동안 부동산도 여러 가지 산업군에는 안 좋습니다. 반도체 말고는 좋은 게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떨어진다 그러면 아마 국가에서 발표한 GDP가 더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 않을까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도체 분야만큼은 정부에서 조금 선조치, 즉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가 우선적으로 잘해서 선명하게 좀 풀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중소기업이 고래 싸움에 새우 등틀이라고 이게 본의 아니게 지금 정상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를 갖고 와가지고 잘하고 있다가 정치적인 문제가 또 이슈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여기 파이뿐만 아니라 반도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난감해 하고 있을 텐데 이게 참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해야 되겠지만 일단 또 정부에서도 정치적인 문제로 풀면 답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해야 될 텐데 또 경제만 또 분리해서 하기도 쉽지 않는 구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네가 알아서 네가 살아남아라 하기에는 또 정부 입장에서 기업이 죽으면은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가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려워지면은 국가가 위기가 오고, 국가 위기가 오면은 나 자신도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만 살아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체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예. 뭐 R&D를 더 기술 개발하도록 예산 지원해 준다든지 또 아니면은 뭐 단타적으로 하지 말고 이참에 우리가 좀 다국화, 예를 들자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부품 조달을 꼭 일본에서만 해올 수 있는 것만 아닐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중소기업이 그러면은 내가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뭐 찾아야 되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업도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또 각 산업 부문별로 정부에서도 좀 멀리 장기적으로 계획을 갖고 좀 그런 걸 소싱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데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 소재나 부품, 케미칼 이런 거는 상당히 개발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내일 모레 국가에서 과제비 주고 연구해라 한다고 해서 그게 1년, 2년 내에 나오는 물건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과제, 국가 과제 또 산업부나 중기청을 통해서 중소기업 때 과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수입 다변화에 대한 솔루션도 찾아야 되겠지만 원천적으로는 내재화 또는 우리나라 국가가 기간을 R&D를 2, 3년 안에 끝내는 그런 냄비 근성의 어떤 R&D보다는 좀 더 장기화 10년, 20년을 주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이 프로젝트 반도체에 들어가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 근간이 되는 그 과제 또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좀 더 긴 시간과 풍부한 자금 이런 것들이 기업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우리 R&D만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말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옛날에 같으면 예를 들자면 애틀이라고 전자통신연구원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데에서는 산업 원천 기술 개발, 장기적인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그 연구소 이런 기능을 보면은 100년 대계보다는 배터리 전자통신연구원 같은 데도 보면은 일반 기업들하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터리 같은 데는 연구원의 인건비가 비싸니까 기업에 주는 것보다도 이제 그 애터리 같은 데는 그 인건비 그게 많이 좀 책정이 되지겠죠.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이런 데만 너무 싸우기보다는 좀 국가적으로도 이제는 좀 100년 대계 원천 기술 개발, 체질 개선 이런 데 쪽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이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의 체질 개선을, 기업의 경쟁력을, 또 국가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건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양사 간에 두 나라 간에 경합이 된다면은 반사이익을 받는 나라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은 일본과 한국이 이웃나라의 시대까지 했던 것처럼 원만하게 잘 클리어되기를 한 기업인으로서 바라고요. 이번 문제가 잘 클리어낸 다음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성할 건 각성하고 또 준비할 건 준비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년 되게 할 수 있는 기술 강국 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